네, 안녕하십니까. 의료통역사 임혁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공항에 입국하실 때그 심사 요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즘에 이제 그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항상 입국 심사할 때는 좀 이제 긴장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날 만약에 심사관이 누가 이제 그 심사를 하냐에 따라서 평소에는 이제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SCBP라고 하죠. 그 미국 그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서비스 쪽에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입국 심사하실 때 저희가 이제 전화 통역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 국경 수비대원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입국 심사죠. 입국 심사할 때 이제 물어보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이 입국 심사라는 게 이제 정형화된 그런 질문의 어떤 그 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그 여행하실 때 심사하실 때마다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리 없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면 언제 어디를 들어가시더라도 지장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그 미국 국경뿐만이 아니고 뭐 캐나다 국경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질문은 아마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공통적인 그런 질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여기 늘 다니는 팀홀튼에 잠깐 나와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부랴부랴 좀 이번에는 이제 그 입국 심사와 관련된 거를 영어 버전 1개, 한국어 버전 1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참조하셔가지고 입국하실 때 항상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그 나라에 들어오실 때 그 첫인상인데 나쁜 경험 없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심사를 마치시고 그다음 여행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느 나라 공항을 입국하시든지 간에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아마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출인 가지수가요. 그걸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시면은 이제 무리 없이 통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행기를 보통 타시면 보통 장시간을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 쪽으로 가신다면은 뭐 한 6시간 이내로 타실 거고, 유럽이라든가 뭐 북미 쪽으로 가신다면 적어도 9시간 이상은 비행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그 나라에 도착을 하실 텐데, 비행 시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이제 많이 피곤들 하실 거예요. 피곤하시고 힘든 상태에서 내려서 짐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심사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국경 수부대원들은 자기 근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2시간을 한다든지 뭐 3시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짜 있겠죠. 그 시간 동안에 동일한 유형의 질문을 무한 반복할 거예요. 그죠? 공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도착한 시간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앉아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좀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근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짜가지고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보통 뭐 일하는 게 다 어디든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짐을 찾으시고 오셨을 때 좀 피곤하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인지에 대해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지난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입국 심사도 중요하고 서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서류나 이런 거 말고도 이 그 입국 관련 사람의 여행객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리정돈이 돼서 원하는 서류를 갖다가 그때그때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어떤 확신이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무언가를 이제 숨기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확신에 차서 어떤 그 답변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약 한 뭐 3초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 앞에 걸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좀 어떤 의심스러운 어떤 행동이 있는지, 그죠? 뭐 그런 부분, 좀 불안해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할 질문은 여권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질문을 할 텐데, 여권을 보여달라는 건 이제 May I see your passports 라고 하겠죠. 그죠? 여권을 건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이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려면 신분증명서를 봐야 되고, 그 신분증명서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전자여권으로 다 받으시죠. 그렇게 되니까 여권을 이제 한번 스캔하면 웬만한 내용은 다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담겨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이 첫 번째 그 질문, 그 다음에 그 질문하기 전에 나의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좀 불안해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답변하는 태도가 안 좋다든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세컨더리로 들어가서 이제 장시간 이제 조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이제 입국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비행기 타고서 이제 돌려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떠나왔던 곳으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라서 그렇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태도, 이제 밝은 태도라든지 뭐 친절한 그런 태도, 약간 좀 웃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밝게 웃으시면 안 되고 예, 장난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좀 예, 엄격하게 이제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좀 보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뭐 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체류할 동안에 어떤 그 일정표라든지, 또 머무르실 곳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다면은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 한 조그만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넣으셔가지고 손쉽게 꺼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권을 달라고 했는데 막 그 앞에서 여권을 찾으시느라고 분주하게 뭐 트렁크도 열으시고 백팩도 열어보고 여기저기 찾다가 안주머니도 뒤져보시고 이렇게 하다 결국에 이제 여권을 찾아서 건네주는 것보다는 미리 좀 준비하고 계셨다가 뭐 May I see your passport? 그러면 이제 여권을 곧바로 꺼내서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앞에 나의 어떤 인적사항이 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을 딱 열어서 한번 볼 수 있게 건네주시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분들은 받아서 여는 동작을 수천 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좀 열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받는 질문은 이제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입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싶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냐, 그죠? 기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거죠. 그러실 때, 그럴 때는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거냐라고 질문했으니까 그 기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짧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 for 2 week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심사관이 물어보면 그때는 대답하시더라도 묻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은 이제 방문의 목적이죠. 방문의 목적인데, 이제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명확한 어떤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와서 불법 체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문의 목적을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또는 뭐 트래블링 아니면 뭐 visit my family members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생각을 해두시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던 경우라면 여행 일정표라든지 뭐 돌아가는 항공권, 그 귀국용, 그죠? 항공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권 내실 때 갖고 계셨다가 함께 이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 심사관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불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그 국내에 자국에 어떤 그런 뭐 직장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물론 직장이 있어도 불법 체류를 하려는 사람은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봅니다, 이 단계에서. 만약에 답변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면 말이죠. 그러면 뭐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또 2단계에서 뭐 전화기를 달라고 해서 조회를 해본다든지 이제 세컨더리를 가는 어떤 그런 결정도 여기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나의 방문 목적이 어떤 거라는 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크게 이제 방문 목적은 한 3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여행, 두 번째는 출장, 세 번째는 학업. 3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것이 내 목적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What's your 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건 이제 job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까지는 보통 이제 웬만하면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의 방문 목적이 불명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질문에도 이제 분명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직업이 있으시다면 좋은 거고요. 없을 때는 약간 좀 이제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시면은 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또는 뭐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뭐 Do you have any family in the U.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 가족이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있으시면 예, 이름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조카가 살고 있다, 내 딸이 살고 있다, 아들이 살고 있다, 친구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 누가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가족이 만약에 없다면 no라고 하시면 되고, 있다면 이제 yes라고 하시는데, 이때 이제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사는 곳,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그 가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언제부터 살고 있는 사람인지,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은 이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체류 목적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돌아갈 가능성이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면 들어가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시니까 절대 뭐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제 혼자 여행을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이제 Are you traveling alone? 그죠? Are you traveling alone? 혼자 여행하느냐? 혼자 여행한다면 뭐 yes. 누군가 함께 한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yes, I'm traveling with my friend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여행한 사람이 있고 그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거고,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이 질문은 이제 Have you been in the U.S. before?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있다면은 뭐 이것도 역시 이제 yes 또는 no 답변인데요. 만약 있었다면은 없었다면 이제 no 그러시면 되고, 있었다면은 뭐 yes. About 2 years ago, for 14 days for my business trip.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그래 이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머물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지, 또는 왔었는데 그 기간을 예정대로 마치고 이제 귀국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한국에 모 대기업 직원분들이 이제 세컨더리에 많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오시면 한 뭐 3개월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이제 그 상대 회사의 어떤 그런 기술을 알려주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나서 그 후임자가 와서 또 뭐 몇 개월 또 머무르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렀었는지, 뭐 왜 그래야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실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입국했던 기록들이 뭐 자주 있었다, 그리고 또 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컨더리까지 가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명심하셔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있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하시면은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데 부연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질문을 자꾸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수상스러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의도하지 않게 뭐 입국이 거부된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시간이 더 많이 지연돼서 몇 시간 이상을 머무르셨다가 이제 입국하실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는 이제 공항 쪽으로 이제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히 오랜 동안 밖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서 머물 예정이냐. 그러니까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will you be staying? 이거는 이제 어디서 머물 것이냐. 이때를 대비해서 I'm staying at the hotel in Manhattan. 맨하탄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뭐 호텔 이름이 뭐냐, 어떤 것이고,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있다면 주소 보여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약 확인 번호, 예약증이라든지 예약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휴대폰 같은 데 저장해 놓고 요즘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세컨더리 가서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러면은 휴대폰에 있는 걸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그렇게 종이로 일단 하나 좀 뽑으셔서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거. 그러니까 제3국에 입국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질문인데요. 총 한 몇 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나요? 한 8개 정도 질문이 있었죠? 8개 정도 질문. 이게 기본적인 아주 정형화된 질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답변을 이렇게 확실하게 못 하신다거나, 또 이 질문을 하면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 그때는 이제 세컨더리 가셔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사도 받으시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했던 일정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또 놓쳐가지고 다른 비행편을 타지 못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답변하실 때는 항상 사실 그대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늘 기억하시고, 어디 입국하실 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입국에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